교수님 뭔가 땅속에서 거품이 막 나온다고. 백두산에는 대형 분화가 일어나기 위해서 수만 년이 걸리지만 울릉도는 된다는 거예요. 울릉도 화산이 훨씬 더 큰 폭발성 분화를 더 자주 하는 화산으로 분류될 수도 있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 네, 안녕하세요. 부산대에서 화산을 연구하고 있는 김기범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백두산 외에도 거대한 폭발성 화산 분화를 야기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화산이 존재합니다. 바로 동해에 있는 울릉도입니다. 울릉도라고 화산은 굉장히 지질학적으로도 중요하고 우리에게 직접적인 지질재해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화산입니다. 제가 2년쯤 전인가요? 그 울릉도에 지질 해설사 분이 계세요. 그분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어요. 교수님 뭔가 땅속에서 거품이 막 나온다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그렇게 해서 제보를 받고 서울대학교에도 화산 가스를 연구하시는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하고 이제 같이 가서 목격을 했죠. 저것을 이제 버블 스프링이라고 부릅니다. 버블 스프링. 실제로 울릉도는 지금도 계속 버블 스프링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저 버블들이 뭐냐면 이산화탄소입니다. 이산화탄소는 마그마가 오랫동안 보존하기 어려운 가스에 해당해요. 그래서 아주 프레시한 마그마만이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있을 수 있겠죠. 이뿐만이 아니에요. 울릉도에서 화산이고 뜨겁다 보니까 지열 발전을 하기 위해서 과거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지열 탐사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5개의 시추공을 뚫었는데 그 시추공의 지열을 평균을 내보니까 약 1km 내려갈 때마다 온도가 93도 정도 증가하더라. 이런 결론이 나왔어요. 백두산은 97도 정도가 증가합니다. 1km당. 어떤가요? 울릉도. 굉장히 백두산만큼 뜨겁죠? 게다가 울릉도는 2000m나 되는 바닷물 속에 들어가 있어요. 차가운 물에 몸을 담그고 있죠? 뜨뜻하기 쉽지 않은 여건일 것 같은데 매우 뜨겁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울릉도 밑에는 여전히 매우 뜨거운 마그마방이 존재하고 여전히 분화 사이클 내에 이 화산의 분화 주기가 들어와 있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울릉도에 많은 그리고 큰 규모의 폭발성 분화가 있었어요. 제 박사학위 주제이기도 한데요. 과거 울릉도에서 있었던 지난 2만 년간의 폭발성 분화 활동에 대한 연구 논문이에요. 거기서 저는 총 5번의 매우 강력한 폭발성 분화 이벤트를 인지를 했고요. 여기 사진에서 보시는 두꺼운 70m 정도의 화산재층이 그 5개의 분화 이벤트 중에 2개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합쳤을 때 어마어마한 두께가 되는 거죠. 우리가 화산의 연대를 측정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울릉도와 같이 분화한 지가 얼마 안 된 이런 화산의 경우는 카본 14 연대 측정 방법이 매우 적절합니다. 이 카본은 어디서 오느냐? 유기물에서 오는데요. 그때 살고 있던 나무들, 식물들, 토양들 그런 것들이 화산재에 뒤덮이면서 뜨거운 열기로 인해서 순간적으로 탄화되어 버리고 그것들을 회수해서 연대 측정함으로써 그 화산의 연대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알게 된 울릉도의 과거 2만 년간의 분화 이벤트는 19,000년 전에 한 번, 11,000년 전에 한 번, 이 11,000년 전 이벤트가 매우 거대했던 분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약 8,000년 전에 한 번, 5,600년 전에 한 번, 그리고 마지막은 너무 젊어서 연대를 알 수 없는 이벤트 또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자, 어떤가요? 별거 아니네. 11,000년 너무 오래됐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한번 따져보자고요. 19,000년 분화가 일어난 다음에 그 다음 분화 11,000년에서 12,000년까지 약 7,000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11,000년 분화가 일어난 다음 분화는 그로부터 3,000년 후에 분화가 일어나요. 그 다음 분화는 5,600년. 그리고 그 다음 분화는 너무 젊어서 아직 그 연대를 모릅니다. 우리가 2만 년의 울릉도 분화 사이클을 종합해보면 지난 2만 년간 약 7,000에서 3,000년 주기로 거대하게 분화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럼 어떤가요? 마지막 분화? 연대 몰라요. 그럼 마지막 2번의 분화라고 해보죠. 5,600년, 3,000에서 7,000년 분화 사이클 안에 포함됩니다. 그죠? 그리고 마지막 분화는 그 주기를 모르기 때문에 울릉도는 여전히 살아있는 화산이다. 분화 가능성이 매우 높게 점쳐진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히려 울릉도에서 나타나는 거대 분화 사이클은 7,000에서 3,000년인데 반해 백두산에서는 천문봉 분화 이후 천년 대분화까지 약 5만 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백두산에는 대형 분화가 일어나기 위해서 수만 년이 걸리지만 울릉도는 수천 년이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주 거시적으로 화산을 바라다 봤을 때 울릉도 화산이 훨씬 더 큰 폭발성 분화를 더 자주 하는 화산으로 분류될 수도 있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울릉도의 정상부에 올라가면 우리가 백두산에서 봤던 것과 같은 칼데라가 존재합니다. 화산이라는 건 붕괴된 칼데라로 인해서 더 이상 큰 분화를 할 수 없게 돼요. 하지만 이 화산이 소규모의 분화를 한참을 또 이어가게 되면 다시 그 만들어졌던 상처가 메꿔지게 되고 또 하나의 거대한 폭발을 할 수 있는 화산이 또 준비가 된다는 거죠. 울릉도에서도 그와 비슷한 일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나리분지로 잘 알려져 있죠. 어마어마하게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기는 천지랑은 다르게 호수가 존재하지 않고요. 울릉도 주민들이 밭농사를 일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나리 칼데라는 백두산처럼 거의 원형에 가까운 그런 칼데라가 아니에요. 남쪽 부분에 보면 둥그런 칼데라 지형이 하나가 있고요. 북쪽에 보면 그것보다 더 큰 칼데라 지형이 하나 더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2014년도에 논문으로 발표한 내용인데 울릉도는 두 개의 칼데라가 겹쳐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소마 베수비우스 화산에서도 보셨다시피 여러 개의 칼데라가 차곡차곡 쌓여가는 걸 볼 수 있죠. 이게 울릉도에도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재미난 특성이 있는데 바로 북쪽이 뻥 하고 뚫려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반원극장형 칼데라라고 부릅니다. 어디와 유사하냐면 미국에 있는 세인트 헬렌즈 화산하고 아주 유사합니다. 세인트 헬렌즈 화산도 측면부가 터지면서 한쪽이 뻥 뚫린 반원극장형 칼데라가 만들어졌는데 우리 울릉도도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울릉도의 나리분지를 가려고 하면 울릉도 남쪽에서는 올라갈 수가 없어요. 너무 산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북쪽이 뻥 뚫려 있는 저곳을 향해 천부면이라고 합니다. 저기를 통해서 우리가 울릉도 칼데라 내부를 구경할 수 있는 거죠. 또 하나의 재밌는 점은 울릉도의 나리 칼데라는 그 내부에 포스트 칼데라 볼케니즘으로 생각할 수 있는 새끼 화산을 하나 키우고 있다는 거예요. 알봉이라고 이름이 지어져 있어요. 이름이 아주 이쁜데요. 이 화산체가 울릉도 북쪽 부분에 만들어지고 있어요. 거기서 만들어진 화산재가 북쪽으로 뚫린 계곡을 따라서 흘러나가고 만들어진 용암 역시 계곡을 따라서 흘러나가는 그런 구조들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화산 재해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천년 대분화가 일어났을 때 폼페이 같은 대참극이 일어날 수 있고 백두산 같은 경우에 그 천지에 가둬져 있는 어마어마한 수십억 톤의 물이 덮칠 수 있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지금까지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가지지 않았고 좀 더 현실적일 수 있는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우리 한반도는 편서풍대에 속하고 있어요. 편서풍대에 속한다는 말은 여기서 무언가가 대기 중으로 산출이 되면, 방출이 되면 그 물질들은 서풍을 타고 동쪽으로 이동한다는 뜻이에요. 자, 백두산이 폭발한다. 백두산에서 만들어진 라하르가 북한을 지나서 남한까지는 절대 올 수 없죠. 아마 백두산 근처 일부 지역에만 영향을 줄 수 있을 거예요. 어마어마한 양의 화산재가 만들어진다 손 치더라도 그 화산재는 편서풍을 타고 동쪽으로 이동이 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한반도 어디에서도 백두산 천년 대분화의 증거는 나오지가 않아요. 동해 어디에서도 발견되고 일본 북부에서 모든 곳에서 발견되는 어마어마한 북반구 전 지구적 스케일의 타임 마커임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쪽에서는 발견되지 않죠. 울릉도도 역시 편서풍대에 속하기 때문에 대형 분화가 일어나고 분연주가 만들어지면 화산재가 향하는 목적지는 바로 동해바다가 될 거예요. 이 화산재가 동해바다로 들어가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매우 다른 재밌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건 2021년 일본 오가사와라 제도 해저에서 폭발성 분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런 대량의 부석, 제가 보여드렸죠. 이런 부석이 어마어마한 양이 산출이 된 겁니다. 그 부석들은 기본적으로 어떤가요? 기공이 아주 많기 때문에 가라앉지 않고 스티로폼처럼 물에 둥둥 뜨는 거죠. 저렇게 둥둥 떠서 표류합니다. 저걸 퍼미스 래프트라고 부릅니다. 저런 것들이 물에 둥둥 떠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해류를 타고 이동을 하게 되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더 이상 편서풍에 관할 영역이 아니에요. 해류가 어디로 움직이냐에 문제가 됩니다. 그 해류는 동해를 돌고 돌 수도 있고 우리나라 동해안 쪽으로 밀려올 수도 있어요. 자, 우리도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대비를 해야 됩니다. 오가사와라 제도에서 일어났던 화산 분화, 그렇게 큰 분화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만들어진
화산재가 해류를 타고 사람이 사는 곳에 연안에 굉장히 래프팅이 되게 되고 저렇게 어딘가에 몰려들게 되면 어마어마한 데미지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연안 생태계는 물론이고요. 양식어, 어업들, 그죠? 굉장히 많은 데미지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당장 대비한다기보다는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이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을 필요가 있겠다라는 게 저의 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화산재해에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역사시대에 어떤 큰 분화가 있었거나 사람들이 분화를 목격하거나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화산에 대한 지식 수준도 굉장히 낮았고 분화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비할까에 대한 준비도 굉장히 적게 돼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문제인 것은 그렇다 보니까 이 화산재해가 일어났을 때 이 화산재해가 어떤 피해를 줄 수 있고 그리고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에 대한 전문 인력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에 어떤 화산 재해가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아마 우리는 대처할 능력이 굉장히 모자랄 겁니다. 제가 방금 부석에 의한 화산 재해 형태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한반도에 있기 때문에 피부에 와닿지 않아서 그렇지 울릉도에서 아주 조그만한 분화만 일어나더라도 울릉도민들에게는 엄청난 재앙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러한 어떤 시나리오가 매우 임박했다라는 점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사회적으로 공포심을 심고 이런 의도도 절대 아니고요. 다만 우리 사회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고 그 일은 굉장히 예측 불가능할 수도 있으며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이런 형태의 규모가 큰 재해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